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이제 또, 주말이 됐습니다. 네, 일주일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금방 가고, 벌써 또 다시 토요일이고, 저는 맨날 토요일만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만. 네, 눈 뜨면 토요일, 눈 뜨면 토요일, 이렇게. 진짜 시간이 빨리 갑니다. 두 달도 빨리 가지만 1년 같은 것도 그냥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월 달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10월 달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제 오후 날씨 쭉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날씨가 풀려서 봄이 온다는 얘기가 막 나올 것 같아요. 봄 오면 좀 이따 여름, 그 다음에 낙엽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야 되고. 자,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 놀자고요.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중개 수수료를 갖다가 다 하지를 못했어요. 중개 수수료 계산 문제가 남았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어디를 펴보시냐면요. 교과서 저기 285페이지 펴보십니다. 285페이지. 자, 수수료 계산 문제. 그 원래 수수료 복비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수수료는 공식이요. 당사자가 이제 합의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3억에 사고 팔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소개한 중개업자랑 의뢰인이 서로 약속한 요율이 있을 거예요. 약정 요율. 그 요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산출액이 나와요. 이 산출액은 계산되어서 나온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해서 나온 돈이에요. 요게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 자,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복비가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하는데 조례표 끝에 한도액이라는 게 나와요. 한도액. 이 조례표에 보면 한도액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우리 그 284페이지 왼쪽 보시면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만 조례표가 하나 소개되어 있죠. 왼쪽 페이지에. 거기 보면 왼쪽 박스의 제일 끝에 보면 한도액이라고 나오죠. 25만원, 8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렇잖아요. 요게 한도액인데 이 한도액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요거 넘냐 안 넘냐, 한도액이 있는가, 있을 때는 그건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지 이제 진짜 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자, 근데 이제 요게요, 수수료를 갖다가 시험 문제에서 물을 때는 최고 금액을 물어봅니다. 중개업자가 이제 요렇게 합의해서 거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요건 줍니다. 금액을. 그때 중개업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복비의 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최고 금액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에다가 최고 요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이게 나오려면 최고 요율, 이걸 곱해야 나온다. 그러니까 실제 복비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서 주고받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저렇게 물어보니까 최고 요율을 곱해야 시험 문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최고 요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그 최고 요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건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 최고 요율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주택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외 물건일 때 하고 그 최고율이 좀 틀리죠. 주택일 때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조례표에 시도 조례 있죠. 조례에 최고요율이 나오고 주택 외 물건 이것은 국토해양부령에서 최고요율을 정해놨는데 그게 0.9%죠. 요게 이렇게 주택 외 물건은 0.9%, 주택일 때는 조례표에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계산이 동그라미 1번 매매가 나오죠. 매매 보십니다. 매매. 자, 매매를 자 우리 계산해 봅니다. 매매인데
그 최고요율이 정해놓은 게 두 개가 틀리니까 주택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외 물건, 주택 외 물건의 대표적인 것을 상가를 예를 들자고요. 상가일 때 하고 이거 틀립니다. 주택 외 물건. 자, 만약에 주택인데요. 매매가가 2억이라고 해보세요. 2억에 사고 팔았습니다. 사고 팔게 소개했습니다. 자, 중개업자는 이때 받을 수 있는 최고 복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럼 주택이니까요. 조례표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교재 왼쪽 페이지에 있는 조례표를 참고하십니다. 그러면 2억일 때는 최고율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2억이다. 그러면 최고율은 몇 프로? 매매 교환 쪽에서 보시니까 2억은 0.5입니까? 0.4입니까? 0.4%. 그렇죠? 80만 원. 그렇죠? 요게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돈.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복비가 될는지는 한도액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한도액 있습니까? 조례표 끝에 나온 게 한도액이라고 그랬죠? 한도액? 없네요. 없죠? 2억 이상 6억 미만 거기는 한도액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비는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80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거 물을 때 한쪽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만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총액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의할 것은 잘 계산해가지고 80만 원 나왔는데 한도액까지 검토를 했는데 정답을 고를 때 일방, 쌍방 저걸 갖다가 무시해버리게 되면 정답을 잘 못 고를 수가 있다. 쌍방 총액을 물어봤다면 80만 원 그러면 안 되죠? 160 이렇게 해야죠. 곱하기 2. 일방을 물어봤을 때는 80만 원이 정답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상가일 때. 이제 물건이 상가일 때를 봅니다. 2억에 상가를 사고 팔게 만들었습니다. 상가는 주택의 물건이어서 자, 최고율을 곱해주면 돼. 그 최고율이 국토해양무령에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국토해양무령. 그러니까 0.9%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택의 물건은 최고율이 0.9입니다. 자, 국토해양무령이 나오는데 우리 머릿속에도 있죠. 298, 180만 원. 요게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요때 한도액이 있습니까? 이걸 검토해 봐야 되는데 한도액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 외 물건은요. 조례표가 없습니다. 조례표 끝에 나오는 게 한도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례표가 없는 주택의 물건은 한도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조건 없습니다. 이건. 그 특징이야. 그래서 이거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는 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180. 쌍방 총액이 얼마냐 그러면 360 이렇게 정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매매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가보십니다. 교환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교환. 교환은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겁니다. 교환은 교환 맞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교환. 자, 그랬을 때 교환은 물건은 두 개지만은 한 건의 계약입니다. 교환은. 그러니까 보세요. 자, 3억짜리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 이건 빌라입니다. 두 개를 갖다가 교환합니다. 이걸 교환 계약이다. 이렇게. 3억짜리 아파트하고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이렇게 막 교환한다. 교환은 물건은 두 개지만 한 건입니다. 한 건. 그러니까 복비 한 건 받습니다. 그때 거래 금액은 3억이고 이거는 2억 5천만 원인데 거래 금액은 3억을 쳐줍니다.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교환은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죠. 큰 금액. 그거 갖고 계속 물어봐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합산한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 교환은 그렇습니다. 3억을 거래 금액으로 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임대차 등. 자, 임대차 등과 관련해서는요. 보실 게 자, 임대차 등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월세가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차다. 이때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랑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랑. 자, 임대차 조건을 봅니다. 조건을 보면 보증금 4천에 자, 지금부터 보는 임대차는 계산 문제에서 6년 연속 나온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4천에 월세가 40입니다. 요새는 주택도 월세가 많죠. 4천에 40짜리.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이런 임대차 조건에 임대차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자, 그때 주택이었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거래 금액은 얼마로 치느냐? 거래 금액은 여기 보증금 4천이라고 해서 4천만 원만 거래 금액이 되는 게 아닙니다. 4천만 원 되는 게 아니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그 환산할 때 방법은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월세 40만 원에다가 400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40만 원씩 월세를 무는 것은 보증금으로 한꺼번에 맡겨놓는다고 한다면 4천만 원을 맡겨놓은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다달이 40만 원 낸다. 4천만 원 보증금을 맡겨놓은 거하고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보증금이 4천만 원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더해줍니다. 그러면 거래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8천이죠. 그러니까 4천에 40짜리는 월세가 없는 전세로 치면 8천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환산한 방법은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8천이 이제 뭐예요? 거래금액. 그러면 이제 이때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최고 복비는 뭐냐? 그러면 최고요율을 곱해야 되겠죠. 그 최고요율은 주택이니까 조례표에 나오죠. 조례표는 아까 앞 페이지에 284페이지에 있었죠. 284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자, 284페이지 가시면 주택이고요.